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의 일정도 확정됐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집권 1년을 맞은 마크롱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탈북자 단체가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지만 이미 지난 3일 비공개로 전단을 띄운 뒤였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전단 살포 반대 단체와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첫 보도입니다. 트럭 한 대를 경찰 수십 명이 에워쌌습니다. 대북전단과 풍선 주입용 가스 등을 담은 탈북자 단체 차량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15만 장 공개 살포 계획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판문점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3월 달에도 대남 전단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탈북자들은 안 돼? 북한은 정권 차원에 정부 차원에서 보냈는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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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과 민주노총 등도 대북전단 저지에 나섰습니다. 행사 1시간 전부터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진보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들면서 이곳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탈북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반대단체 측 남성이 난입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탈북단체는 지난 3일 비공개로 대북전단 15만 장을 이미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chilling that this has happened. I'm very concerned because it's stifling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assembly, and preventing the truth from getting to North Korea. 탈북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졌다고 또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미뤄진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 정상회담도 순차적으로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틀째 미국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 결정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on, as you know, North Korea.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have a meeting set up. We have the location all done. We have the time and place all finished. 하지만 이번에도 곧 밝히겠다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에 애착을 갖고 있는데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선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애당초 미국이 희망했던 싱가포르가 회담 장소로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회담 일정으로 볼 때 미북 회담은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미북 간 합의 내용 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미북 회담 공동선언문에 북한 비핵화의 최종 시한을 명시하는 게 우선 목표로 거론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봉원입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긴급 의총을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용 때까지 릴레이 단식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남성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인사를 건네는 척하던 이 남성은 갑자기 돌변해 김 원내대표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게 미제달라는데 그렇게 어렵나? 이때 가지고 소리고 나도 어머니 때린 적도 있다. 용의자 31살 김모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함께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수액 처방을 제시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와 함께 릴레이 단식투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10분이 하루씩 24시간 릴레이 동조 단식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는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혀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세부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경찰이 물벼락 갑질 혐의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했던 조 전무의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람 쪽에 던진 적 없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부인에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7시간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던 피해자 2명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뒤 마음을 바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수폭행죄 적용을 포기했던 경찰로서는 폭행 혐의까지 공소 제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건설 현장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SNS를 통해 논란이 됐던 광주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에 광주경찰서장은 이례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옆 풀숲에서 31살 A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추가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용의자인 25살 한모 씨와 2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일 폭행을 주도한 31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확보 영상들을 분석해 이 씨 등이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관할 서장이 직접 SNS에 해명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가해자 4명에 대해 팔을 잡아 꺾어 넘어뜨려 제지했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가해자들에게 테이저건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SNS 글을 올려 입장 표명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푸틴 대통령 반대 시위가 벌어져서 1,3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바스티유 광장이 4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마크롱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입니다. 마크롱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담은 개정노동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는 대입제도 개편과 공무원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Our social security, our rights in France used to be really, really great. Hospitals, and we're losing everything. 정부는 무장경찰 2천여 명을 배치해 폭력 시위에 대비했습니다. 러시아에선 모스크바 등 90개 도시에서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는 지난 3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푸틴의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뿌리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날 푸틴의 최대 정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포함해 시위대 1,300여 명이 연행됐다고 인권감시단체는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미국 하와이 섬에 새 용암 분출구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용암이 흘러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민과 관광객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숲을 태우며 매섭게 흘러내립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에 새로운 용암 분출구가 열렸다고 호놀룰루 스타 애드버타이저가 보도했습니다. 용암은 50m 높이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 이 지역에서만 주민 1,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Since it's right there behind our house, we could hear the lava exploding right from the house. 14,0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고 일부 지역에선 용수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주변의 관광객 2,600여 명도 강제 대피령에 따라 피신했습니다. 아직 인명 피해는 없지만 가옥안채와 건물 두 동이 용암에 뒤덮여 불에 탔습니다. 하와이 섬에선 지난 3일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한 이후 4일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네, 밤부터 시작된 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에는 5에서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에 최고 70mm, 중부와 경북, 전북에도 5에서 3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는 모두 그칠 텐데요. 남부와 제주는 내일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기온이 다소 떨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 17도, 대구와 울산, 창원, 부산 모두 18도로 어제보다 7에서 9도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잦아든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